주택임대 사업자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모르면.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입니다. 저희 컨셉이 5분 투자, 짧은 시간으로 큰 돈을 아껴보자인데 오늘 방송이 가장 잘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임대주택이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그런 주택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분은 이 임대주택을 등록 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등록 해지를 하면 한 채당 1,000만 원을 물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 집이 무려 5채, 과태료만 5천만 원이에요. 세제 혜택 하나도 못 받고 뺨을 2번이나 맞을 수 있는 이 사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르면 임대사업자 절대 등록하지 마세요. 제네시스님, 자기가 가지고 있는 A아파트 이거 임대주택 등록할까요 말까요? 자, 이런 질문 저한테 정말 너무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집이 이렇게 한 채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해당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려면요, 지자체, 시청 또는 구청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관할 세무서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지자체에서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관할 세무서에서 체크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 시어머니가 2분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양쪽에서 원하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거액의 과태료 또는 세제 혜택을 아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행 조세 체계를 보면 국세와 지방세로 이렇게 크게 나뉘고 있어요.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이 국세가 여기 소득세에서부터 종합부동산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방세가 취득세하고 담배소비세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임대사업자를 하시려는 분들의 가장 큰 목적은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도세와 종부세를 줄이고 싶은 게 첫 번째 목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취득세, 재산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커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이때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는 국세,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 임대주택 등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려면은 세무서가 아니라 지자체를 가야 돼요. 광진구에 내가 살고 있어요. 서울 광진구에.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광진구청 주택과를 먼저 가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경기도 용인에 있다, 그러면은 용인시청을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지방세는 지자체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전문이고요. 국세는 관할 세무서에 있는 세무 공무원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아세요. 처음에 먼저 가야 되는 게 여기 지자체예요. 용인시청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지자체에 가서 등록을 하면 민간단기 또는 준공공,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돼 있고요. 이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거는 지방세, 즉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양도세라든가 종부세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 옆에 있는 용인 세무서를 가세요 라고 말을 할 겁니다. 세무서를 가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데, 관할하는 임대주택이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장기 임대주택은 이쪽에 있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의 요건이 뭐냐면 등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이하, 수도권 외에는 3억 이하, 이걸 갖춰야 돼요. 자, 그 요건을 갖추면 국세에 해당되는 종부세를 줄여주거나 아니면 양도세를 줄여주는 그런 큰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면 처음에는 지자체를 가고 나중에는 세무서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세제 혜택은 국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사례 보여드렸던 것처럼 혜택은 하나도 못 받는데 등록 해지를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뺨을 2번이나 맞을 수가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제가 퀴즈 2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사례 1번. 이 경우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도권 소재 주택이고요. 준공공으로 등록을 했네요. 전용 면적 59 맞췄고 등록 당시 기준 시가는 6억 초과. 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혜택 받을 수 있다 없다? 자, 2번. 양도세 중과 배제,
그러니까 중과를 안 맞고 일반 과세 맞는 거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자, 보세요. 수도권 소재 주택, 얘는 민간 단기로 했네요. 2018년 2월, 전용 면적 84, 등록 당시 기준 시가 6억 이하. 자, 4년 임대만 했대요. 중과 배제 할 수 있다 없다? 즉 혜택 받을 수 있다 없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대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어떤 분이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는데 목적이 이거였어요.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종부세 혜택을 받으려고 등록을 했는데, 자 보세요. 수도권 소재 주택이고요. 이분이 준공공, 즉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전용 면적은 59제곱미터. 그런데 등록 당시 기준 시가가 6억을 초과했네요. 이 경우에 이 집은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 자, 왜 그럴까요? 아니 무슨 소리야. 나 준공공 등록을 했고 전용 면적도 85가 아니라 59 이렇게 작은 건데 왜 혜택이 안 되지? 종부세 혜택은요, 국세에 해당되죠. 국세에 해당되는 임대주택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요?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 임대주택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그 장기 임대주택 요건이 뭐였죠? 등록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이하. 그런데 조금 전의 사례는 등록 당시 기준 시가가 6억이 넘었다 안 넘었다? 넘어버렸다. 등록 당시 기준 시가가 6억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종부세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나는 종부세를 줄이고 싶은 거였죠. 해지하면 될까 안 될까? 한 채당 과태료 무려 1,000만 원이고요. 올해 10월부터는 3,0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납기내 납부하면 20% 할인해 주는데 근데 정말 돈 아깝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사례 1 저희가 살펴봤는데 정말 제 주변에 안타까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6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종부세 혜택 이거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받는단 말이에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물건들은 처음에 좀 걸러줘야 돼요. 정부에서. 그런데 지자체에서 물건을 먼저 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사례 가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목적이 양도세 중과 조정 대상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양도세 중과를 좀 피하고 싶어서 등록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고요. 민간 단계로 등록을 했대요. 2018년 2월 달에. 제가 2월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 그리고 등록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이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죠? 양도세 중과를 내가 피하고 싶은 거죠. 자, 양도세, 국세죠. 국세니까 세무서. 세무서에서 관심 있는 주택, 임대주택은 장기 임대주택.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의 요건은 등록 당시 기준 시가가 6억이야. 기억나죠? 자, 그러면 이분 등록 당시 기준 시가가 6억이야. 일단 오케이죠. 나중에 팔면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될 텐데 조심하셔야 될 거 하나. 자, 민간 단기 몇 년이에요? 2018년 2월이니까 4년이죠. 그런데 이때 2018년 2월 당시에 장기 임대주택 의무 임대 기간은 5년. 자, 이 사람 자기는 요건 맞췄다고 생각을 해서 4년 되고 나서 바로 이따 팔았어요. 양도세 중과 배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더군다나 더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4년 동안 혜택 받았던 종부세 합산 배제 다 토해내야 돼요.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 임대 5년을 해야 된다니까요. 2018년 2월이니까. 그런데 본인은 민간 단기라고 순간 착각해가지고 4년만 해서 털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 경우에는 4년 의무 임대 기간을 지켰기 때문에 과태료는 안 나올 거예요. 엄청 복잡하죠. 분명히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혜택도 못 받는데 의미 없다. 등록 해지하겠다. 자, 등록 해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인데 의무 임대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임대주택을 만약에 팔았다, 양도했다. 한 채당 과태료가 무려 1,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4월 달에 개정이 됐는데 올해 10월부터는 이 과태료가 한 채당 1,000만 원에서 무려 3,000만 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원래는 원안이 이게 5,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3,000만 원으로 그래도 좀 줄였다고 합니다. 3,000만 원이면 너무나도 큰 금액이죠. 게다가 이런 실수를 내가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세 채를 했다 그러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하는 세제 혜택보다 과태료가 더 커지는 그런 불상사가 나오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조금 아쉬우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많이들 실수하는 거예요. 연 5% 올리는 게 상한이 정해져 있어서 임대료를 함부로 올릴 수가 없는데 문구로만 보면 연 5%니까 1년에 5%니까 2년 하면 10%인가요?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통상 전월세 계약서, 특히 전세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2년을 보장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2년에 5%. 자, 두 번째. 이번에 또 세법이 개정돼서 만약에 5% 규정을 어긴다 그러면은 세제 혜택도 다 박탈돼요. 자, 뺨을 한 대 맞은 거죠, 지금.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울고 있는 저한테 뺨을 한 대 더 때리죠. 어디서? 지자체에서. 5% 어겼으니까 과태료. 이거 1회 500만 원, 2회 700만 원, 3회 1000만 원이에요. 계속 때리는 거죠.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겠죠? 정말 또 많이 실수하시는 게 있는데, 임대차 조건이 변경이 되면 그 변경이 된 날로부터 신고를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있고 실제 시작한 날이 있는데, 그 3개월의 기준 시점은 뭐다?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날. 보통 우리가 전세 같은 거 할 때 2, 3개월 전에 한단 말이에요. 계약서 작성하고 잊어버리시면 큰일 나요. 한 건당 500만 원에서부터 맥스 1000만 원까지 과태료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는요, 이외에도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는 아주 빙산의 일각, 그리고 자주 틀리는 거. 우리가 세법뿐만 아니라 주택법도 알아야 돼요. 양쪽을 다 알아야 돼요. 시어머니가 두 분이 계신다 그랬잖아요. 이 양쪽 시어머니 눈치를 아주 잘 봐서 맞춰줘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 앞으로 직방TV 절세의신에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텐데, 막연하게 알아보지 않고요, 사례를 들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을 했을 때 내가 종부세 합산 배제로 얼마만큼의 혜택을 보는지, 양도세 중과를 피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혜택을 보는지, 그리고 중공공, 장특공 적용해서 얼마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를 보고요, 반대로 내가 등록을 안 하거나 잘못했을 때는 얼마만큼의 손해를 보는지도 살펴보도록 테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직방TV 절세의신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